일단 바로 시작. 자 하나 둘 셋. 일단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하긴 했거든. 니의 그 처음부터 그 일화들이 일단 방금 저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질문자가 돼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이 니의 어렸을 때 얘기 반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어렸을 때 일단 내 이름이 믿음이듯이 누나는 소망이었고 동생은 기쁨이었어. 저는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면 사실 내가 요리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 나는 되게 진짜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트리플 A형이었고 지금은 INFP 약간 그런 인프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그 싫은 소리나 이런 거 잘 못하고 피해주는 거 잘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의아해해. 남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산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정믿음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와 진짜 완전 예상치 못한 누군가는 좋은 말로 너가 이 학교에 좋은 아웃풋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라가 보자면 사실 범규한테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어렸을 때 조금 나만의 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 그리고 또 우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요즘 학폭 이런 거 많지만 그런 좀 양아치들이 많았어. 뭐 하면은 골목 지나가는데 돈 뺏는 사람이라든지. 그때도 남양주에 있었나? 남양주 있었어. 그리고 PC방 가려고 돈 모아서 PC방 가면은 갑자기 누가 같이 타. 4층에 PC방이면 갑자기 3층 누르고 3층에는 약간 임대가 안 된 건물이었거든. 멈춰가지고 갑자기 당연히 PC방에 돈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나중에 맨날 갈 때마다 막 양말에다 넣어놓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 또 자신 없었던 점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뚱뚱하고 키도 작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좀 키가 커서 그렇지만 내가 약간 외모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좀 사람들이 얼굴이 크고 막 이런 거에 대해 많이 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내가 별명 중에 이런 건 어째 잘 얘기 안 하지만 나한테 뭐 가분수나 대가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야 대가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빡세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조금 상처였기 때문에 나도 어렸을 때 멋모르는 마음의 거울을 보면서 너무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그때가 뭐 몇 살 정도쯤이었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그때 제일 많이 그걸 느꼈을 때가 중학교였어. 중학교 애들이 많이 놀렸었거든. 그때 그러면 크겠다 그게. 중학교 때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히려 더 원래 소심했던 성격이었는데 더 나한테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그래도 그나마 뭐 암기 과목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못하진 않았지만 뭐 수행평가 하거나 체육을 하거나 뭐 해도 재능적으로 항상 별로 뛰어나지가 않았어. 내가 외모적으로도 사실 컴플렉스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도 예체능적으로도 그리고 공부적으로도 엄청 뛰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낮았었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본 적도 별로 없어. 그냥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피해 끼치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3남매니까 또 같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집안에 안 계셔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혼자 요리를 해먹었던 것 같거든. 그게 요리로 이렇게 그게 됐구나. 그래서 나는 사실 나의 어렸을 때 꿈이라고 하면은 그냥 부모님이 약간 제시해주는 꿈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 첫 번째는 사실 그런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고 내가 워낙 성품 자체가 막 모대지 않고 되게 약간 선하니까 뭐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막 이런 거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 뭐 나도 나중에 목회자나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으면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대한 좀 동경이 있었단 말이야. 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 해서 그 해외에 가는 것 중에 좀 멋있는 직업이 좀 외교관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중학교 때부터는 외교관을 그냥 적었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외에 나가서 대표해서 그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고 또 그거
목회자랑 외교관 연결해서 그럼 선교사까지도 생각도 해봤어. 오 맞네 그렇게 연결되네. 그런 식으로도 했는데 이제 요리의 꿈을 꾸게 된 거는 그러면서 난 항상 꿈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표출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한 번은 외할머니가 우리를 봐주러 오셨었는데 그때가 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생일마다 맨날 어머니한테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준 걸 먹었으니까 뭔가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할머니한테도 미역국을 한번 끓여줘봐야겠다. 몇 살쯤이었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오 5학년 때였고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그 1,000원, 2,000원 가지고 미역 한 봉지를 사와서 미역국을 끓여. 근데 그때는 어리고 요리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미역 한 봉지 통째로 그걸 넣고 물에 그러면 어. 엄청 많아졌겠네. 그게 엄청 부풀잖아. 거의 10배로 뿌니까 끓이는데 이게 넘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걸 깔끔하게 뒷수습이나 이런 거 못하잖아. 할머니한테 진짜 혼나겠다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기특하게 보셨겠네. 생각보다 기특하게 하면서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근데 할머니가 좀 치매기가 있으셨어. 매일 약간 똑같은 말을 하시고 하는데 근데 가끔씩 나를 보면은 손자가 미역국 끓여줬다라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증세가 심해지고 나서는 그것도 까먹기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진 못해도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진심을 만들어줬을 때 누군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 계기로 부모님 그 결혼기념일 때도 뭔가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 할머니가 좋아했던 것처럼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는 더 오븐이나 이런 게 보급이 잘 안 되고 비쌌었잖아. 그래서 인터넷에 밥통 케이크 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핫케이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카스테라를 한 5개 산 다음에 그거를 으깨. 그래서 하나로 뭉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란 팬 같은 데다가 넣고 거기다가 설탕 녹여서 시럽 같은 거 뿌리고 고구마를 으깨가지고 거기 무스 바르고 거기다가 생크림 파리바게트에다 생크림 갖고 오고 그리고 초콜릿 꽂고 초코펜으로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귀엽다. 부모님이 근데 생각보다 감동받으시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뭔가 주는 거에 행복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주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되게 좋아하는구나 알아서 내가 사실 출간한 책 이름이 당신의 그 미소가 좋아서 맞지. 그래서 그 계기가 내가 뭔가 노력하고 요리해줬을 때 그 웃어주는 그 당신의 그 미소가 좋아서 내가 요리를 시작했다 하는 느낌으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 그렇게 나는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나한테 자존감이 되게 낮았고 남들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한테도 집 가는 것도 두려웠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그런 게 주변에서 뭐 안녕하거나 인사하잖아. 근데 난 친한 척하는 게 싫은 거야.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범규를 뭐 여기서 봤는데 또 지나가다가 내가 친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난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서 인사도 좀 잘 못했어. 근데 걔는 나중에 친구들은 왜 좀 내가 냉소적이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친하지 않은데 인사하는 게 친한 척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 그런 성격이었는데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요리는 나의 언어였어. 존나 멋있는 멘트인데. 왜냐면은 그 요리를 줌으로써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말을 꺼내고 왜 어떻게 하게 됐어라고 말을 걸어오고 그렇게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 내가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요리를 하면 냄새가 나고 소리가 따닥따닥 소리가 들잖아. 그러면은 외국인이든 아니면 여행자들이든 궁금해서 말을 걸어 뭐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난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기고 대화가 된 것 같아서 사실 요리는 소심했던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줬던 언어였지. 그래서 내가 요리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진로도 그러면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진로 선택해야 될 때도 요리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네. 그치. 일단 내가 유일하게 해봤을 때 사람이 좋아했던 게 요리였고 그리고 뭐 실력에 상관없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 아마 생각이 나는 게
누나가 내가 요리에 좀 관심을 가져하니까 조리고등학교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주변에서 들었다면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난 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그래서 한국조리학고등학교라는 데 지원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엄청 싫어하셨거든. 아 진짜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에드워드 건도 나오기 거의 1년 정도 전이었고 아, 뭔가 남자가 요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자나 요리한다라는 인식도 좀 더 강했고 지금처럼 요리사가 그렇게 멋있는 직업이 아니었어. 아 근데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 돌아보면. 그리고 내가 3남매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공부를 좀 더 잘했거든. 왜냐면 내가 올백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중학교 때 평균이 93, 97 이렇게 많이 맞았어. 오. 근데 내가 남들 앞에 서는 거나 이제 선생님한테 싸바싸바 이런 거 못하니까 수행평가에서 항상 말아먹어서 내신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었어. 한 170, 180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항상 어떤 우리는 중학교 때 반 가면 막 등수를 매기잖아. 막 1등만 했는데 나 거의 1등, 2등만 갔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런 애가 요리를 한대. 그니까 부모님이 좀 반대하셨. 엄청 싫어하셨는데 그때 내가 고민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니까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 새벽 5시에. 근데 우리는 그때 새벽 기도를 아이들이 하는 걸 장려하려고 좀 새벽 기도를 어느 정도 일수 이상 채우면은 장학금 같은 걸 줬거든. 오, 그럼 되게. 내가 1년 동안 200일 정도의 새벽 기도를 가서 장학금을 받았어. 와.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나는 이래도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때 승낙을 해주셔. 가라고. 그렇게 해서 조리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리를 시작하게 됐지. 그렇게 해서 조리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도 요리 쪽으로 갔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니는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주고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껴서 시작했던 게 결국엔 대학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건데, 그러면 네가 좀 더 조리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크리에이터 쪽으로 네가 또 하게 되잖아. 그거에 좀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좀 있었을까? 일단은 나는 요리가 진짜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나의 인생을 내준 거기 때문에 요리 시작하긴 했는데, 내가 원래 요리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뭔가의 그런 중학교 때 아직도 실습 시간이 생각이 나. 컴퓨터 시간에 뭐 무비메이커로 영상 만들고 UCC 만들고 이런 거 UCC 있었잖아. 만들고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맞다, 그래서 맞다. 나는 친구들이랑 UCC 대회도 한번 나갔었어. 코카콜라로 펩시 패러디 해가지고 상도 한번 저작권 UCC 대회에서 진짜로. 상도 받았었는데, 약간 흑역사 영상이 이미 남아있긴 해. 이따 보여줄게. 있나? 근데 약간 머리 박아주고 막 진짜로. 내가 만약 펩시가 뭘 찍는다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궁금하다. 그거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스토리텔링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야. 컴퓨터 시간에 내가 고등학교부터 붙었던 내가 요리 과정을 UCC로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좋은 A가 아니고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고 선생님이 남들 앞에서도 보여줬어. 중3 때 내가 조리고 붓고 나서 이 시간에 하는데, 근데 이것도 요리랑 마찬가지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긴 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크리에이터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나는 되게 어릴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잖아. 그리고 되게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약간 요리 교육에 대한 약간 허와 실을 많이 보게 돼서, 왜냐면 나는 조리고를 다니면서 사실 조리 대학교를 가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내가 이지망 정도는 약간 신방과나 이런 데를 가보고 싶기도 했었어. 근데 뭔가 당연히 정해져 있는 수준은 그래도 더 요리를 더 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조리고다 보니까 취업을 하거나 요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당연했어. 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리고 사실 그런 신방과나 이런 데 가려면 성적도 좀 높아야 됐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니까 성적을 막 엄청 상위권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어려웠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되니까, 나는 조금 약간 요리에 너무 형식적인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지겨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자격증, 요리 대회, 뭔가 이렇게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 형식적인 주방에 대해서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만 경쟁하고 그것만 떠받들고, 다른 거 하면은 되게 그거는 정석이 아니고 너는 그러면 요리사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게 이해도 안 가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특출나게 4년을 했는데도 요리를 그렇게 엄청 잘하진 않았거든. 근데 항상 난 압박이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는 조리고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겁나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거기에 조리고가 아닌 사람들이랑 어, 비율이 어. 어느 정도인데? 반반이긴 해. 그래도 조리고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교는 근데 거의 60% 정도가 그래도 요리를 아예 안 하고 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로. 왜냐면 대학교 때 요리를 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만 그러면 해도 확실히 그게 있었겠다. 니한테 맞지. 잘하겠다 이런. 난 그리고 조리고 중에서도 한국 조리과학고등학교였으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느낀 게 커리큘럼만 따라간다고 요리를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그 이상까지 성장을 안 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부담이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이제 형식적인 길만 정답이 되다 보니까 오래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런 것들이 틀에 갇혀 있는 거. 아 나는 진짜 그냥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좋았을 뿐인데, 너무 특히나 요리는 집단에 약간 파가 갈려. 뭔가 이렇게 대회 나가는 선배님들,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조금 싸바싸바 하는 것들, 이런 그 틀 안에서 안 하면 집단화로 뭔가 이렇게 다구리를 당한다든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빡세네. 우리는 그래서 조리는 그런 게 강해서 막 좀 맞다. 원래 그 주방에도 위계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워낙 군계일학이 엄청 심했어. 그래서 그런 게 심해서 내가 진짜 요리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럴 때 약간 내가 들었던 크리에이터로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이었지. 그때 이제 그렇게 됐구나. 세계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내가 진짜 좋아했던 요리, 그리고 내가 아까 빌드업이기도 하고 얘기했던 것이지만 내가 선교사나 외교관, 해외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게. 요리를 하면은 어떻게 꿈이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음식을 전파하고 싶다는.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슬럼프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도 이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걸 한 2년 정도, 거의 군대랑 합쳐서 거의 2,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세계 여행을 가게 되고. 300 며칠 있었지? 360일인가? 아니야, 300일 좀 넘게 있었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야가 달라졌던 거지. 나는 17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요리하는 사람만 만나고, 요리하는 사람만 요리하고 자격증 따고 요리 대회 나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북한같이 그런 틀 안에서 배워왔으니까 시야가 이제 탁 확장이 되는 거네. 근데 너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여행하면서 엄청 많이 만났단 말이야.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내가 새로운 분야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그렇게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블로그, 그리고 그 영상 찍고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뭔가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 근데 어렸을 때 또 이제 그렇게 내가 PD가 되고 싶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았던 거를, 원래는 나도 하나도 할 줄 몰랐으니까 그냥 그게 습관이 된 게, 항상 내가 대외 활동을 하는데, 내가 여행을 하는 대외 활동을 했단 말이야. 항상 그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 스케치 영상을 만들어서 톡방에 올렸어. 사람들이 너무 와 믿음아 그거 되게 재밌다, 너 때문에 추억이 된다. 12번 가면 12번 다 만들었거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건 지금 가지고 있나? 다 가지고 있지. 올려져 있음? 블로그에도 가끔씩 있고. 진짜로? 그리고 톡방에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난 그게 되게 행복했거든. 무비메이커로 영상을 만들어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더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영상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뭔가 조금 더 그래도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나도 영상 전공이 아니고 평생 요리만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때 내가 그 횡단철도가 그때임? 아니면 첫 번째 여행 때임? 횡단철도가 두 번째지.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말하자면 300 몇 일 갔지만 100일, 200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합쳐서 300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0일을 갔다 와서 그 아쉬운 점을 내가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컨텐츠도 배웠으니까 그때 못했던 그런 조금 더 도전적인 여행, 더 많은 사람한테 요리해줘야겠다 해서 했는데, 근데 나도 편집할 줄 모르고 무비메이커를 통해서만 하니까 더 퀄리티를 높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때 대외 활동에서 알게 됐던, 지금은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 그 회사랑이라는 그 회 리뷰하는 20만 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의경이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영상을 진짜 잘 만들었단 말이야. 영상을 배우고 싶은 열망에 내가 영상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했지 전화로 배웠어. 아 진짜. 걔 의경이었으니까. 아 맞네. 의경이었으니까. 근데 걔가 되게 어쨌든 그 열정이 있으신 영민이라는 분이니까. 친구가 기본적인 마인드도 있는 게 되게 잘 알려줬어. 프리미어를 진짜 군대 있는 애랑 그 영상 통화하면서 그렇게 배웠거든. 신기하다. 그렇게 하면서 프리미어로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 내가 지금 미식당 맨 처음에 있는 그 배낭을 메고 일어나려고 하다 넘어지는 그 영상을 프리미어로 처음으로 만들고 온 영상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바이럴하는 거 시작으로 그때부터는 요리사의 삶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삶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학교는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럼 네가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로서의 이제 행위들을 다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을 한 건가 아니면 졸업을 하고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한 건가? 일단은 내가 3학년까지 다니고 나서 휴학을 하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 4학년이 남았을 때 그렇게 학교로 돌아오게 된 건데, 아니다, 2학년 끝나고 가서 나머지 2년을 학교에서 다녔어야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학교에 조금 미련이 없었어. 뭔가 더 배우고 싶거나. 그래서 약간 좀 미안했던 거는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도 학교 프로젝트만 올인할 수는 없었어. 나는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를 나왔는데 매 주말마다 그 서울로 가거나 여행을 다녔어. 그러면서 진짜 몸이 부서져라. 학교도 솔직히 요리 대학교만 다녀도 빡센데 나는 시간을 쪼개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서울 다니면서 그렇게 비슷하다. 나도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때는 내가 그때 블로그 글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거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때 병행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직업으로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사실 뭐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취업할 수도 있지만 뭔가 반골적인 기질로 내가 더 잘하는 걸 하고 싶었어. 그리고 보여주고 싶었어. 왜냐면은 애들이 항상 내가 서울 왔다 갔다 다니고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몇천 명이 있는 채널들이 있지만 블로그로 뭐 몇 명 보고 좋아요 몇 개 눌린다고. 근데 나는 꾸준히 했거든. 근데 그때는 되게 약간 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그래 서름 있잖아. 나도 그런 거 있거든. 그러면서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또 자괴감이 들었던 게, 거기에서 그 조리 대학교에서도 항상 빛나는 거는 대회 나가는 선배들. 근데 나는 그냥, 지금은 그래도 요리 사람도 그런 사람 활동을 많이 하지만 우리 때는 진짜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나 그 서름이 있는데 뭔가 내가 그걸 깨보고 싶다는 마음. 네가 여행을 갔다 와서는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도 똑같았음 그 시선이나 이런 게. 여행을 갔다 와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진짜 사람이 아이러니한 게, 진짜 그렇게 무시했던 친구들도 막 댓글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는 조금 내심 뿌듯하긴 했지. 내가 조금씩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이제 안 보인다. 뿌듯하고 이런 것도 점점 사라지고. 맞아, 그냥 맞아. 당연해진다 이거. 맞아, 되게 맞아. 공감하지. 그래서 그리고 나는 되게 감사했던 거는, 내가 또 이제 요리하는 것도 안 좋아했지만 크리에이터 하는 것도 부모님이 진짜 안 좋아하셨어. 왜냐면 취업해야지, 토익해야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나이고 나한테 제일 기대를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은 그랬단 말이야. 부모님한테 어떻게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한 게, 내가 취업 안 하고 대외 활동하고 그냥 크리에이터 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믿음아 이거 소파에 앉아서 숨 마셔도 돈 나가는 거 아니냐고. 오, 되게 빡세게 얘기하셨네.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취업을 한번 해보라고. 왜 해보지도 않고. 항상 그 말이야. 크리에이터를 직장 경험 안 하고 크리에이터 한 사람한테 왜 해보지도 않고 또 직장 생활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려고 해? 부모님은 이 시기를 놓치면 너 취업 못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지 진짜. 근데 내가 여행을 갔다 오고 책을 내고 이러니까 조금씩 그래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근데 하나의 계기는, 이러면서도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했는데,
이거는 나만의 사연인데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 약간 조울증이 있었거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뭔가 나는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데 그 아이는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뭔가 느끼신 게 많은가 봐. 근데 그 친구가 해외에서 뭘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 어이구야. 근데 뭔가 친한 친구의 그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아빠도 그걸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나 봐. 내가 항상 너무 많은 거를 막으려고만 하고 계기가 되셨네 아버지. 못하게만 했던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하는 걸 믿어주겠다고 하셔서 근데 그때부터 되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믿음아 너가 카메라 앞에 서고 뭔가 이렇게 전하는 걸 하려면 내가 대신에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듣지 마라 하면서 식사할 때도 뭔가 남들 앞에서 깨끗하게 먹는 법 아니면 오히려 용모를 단장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생활하는 법을 그리고 남들 앞에 쓰는 거니까 더 많이 알려주거든. 되게 멋있는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요리도 못하게 했고 크리에이터도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내가 꾸준히 해서 증명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나도 나름의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뿌듯하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네가 만들어낸 거니까 하고 또 나도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네가 얘기했던 그 포인트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일단 네가 생각했을 때 아까 니도 나한테 물어봤던 거지만 되게 좀 위기 순간 이 일을 하면서 좀 뭔가 네가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취업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은 오히려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리의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들었거든. 17살부터 요리를 하고 이런 걸 요리계에서 싫어하는 거 알고 내가 진짜 20살 넘은 나이에 못 모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알고 시작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 나도 똑같은 것 같아. 힙합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면 욕먹을 거 알고 그러니까 근데 욕먹을 거 알면서도 계속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크리에이터로서 적당한 기반을 갖추기 전에 무시했던 시선들. 뭐 하는 거냐고. 너 자격증 따고 그리고 토익 점수 따고 그리고 대회 한 번 더 나가고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선배님들한테 싸바 해서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일해보고 이럴 시간에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초반에 또 이제 냉부회나 이런 거 하면서 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 셰프들이 나오면서 좀 실력이 없으면서 셰프로 나왔다가 나중에 꽁치 통조림 막 이상한 요리 만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요리 경력 없으면서 매스컴에 나온 사람을 진짜 요리계에서 별로 안 좋아했어.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조금 더 영상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메시지를 좋아하는 건데 사람들이 암묵적 규율 같은 게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5년 혹은 10년 정도의 그런 경력다운 경력을 쌓아오지 않고서는 시부리지 마라. 이런 게 되게 암묵적인 규율이 강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 사실 지금도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럼 그런 거 고민될 때도 있겠네. 까짓 거 그냥 그런 데서 일하면서 뭐 이걸 해버릴까? 뭐 이런 고민도 들었던 적도 있긴 하겠네. 사실 그래서 내가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좀 매스컴에 조금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오히려 나 책의 마지막 얘기도 있지만 다 접고 요리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그런 거 아니까 그러면 증명해버리자 해서 내가 그때 캐나다 워홀을 가려고 했었어. 27, 28에 그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다 받아놓고 적어도 1년, 2년 이상은 그래 해외에서 레스토랑 경력을 쌓고 오면서 좀 영어도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근데 그때 약간 여러 가지 사건이나 가족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집에 있으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비자까지 다 받아놓고 비행기까지 다 해놓고 못 갔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돌아본 게 뭐냐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내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거를 경력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자리에서 조금 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를 이 분야에서
대신에 이 분야에서 진짜 잘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방향을 이제 바꾼 거네. 못하는 알상. 거를 만회하려고 하고 내가 다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영상 편집도 잘하는 사람, 메시지도 잘하는 전달 잘하는데 또 실무 경력까지 풍부하면서, 근데 사실 실무를 10년 쌓고 온 사람은 이런 프레시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좀 생각이 다르게 그렇게 내가 이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이렇게 진짜 요리를 갈고 닦는 그런 장인 정신이 있는 분야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자 해서 그랬고, 그래서 근데 아직도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되게 많이 하지. 네가 이제 그런 새로운 길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니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전에 그 멘토처럼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명확히 있는 게 아니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시선들이나 이런 속에서 네가 이렇게 해온 건데, 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 밑에 친구들 중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니한테 뭐 물어본다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것도 꽤 많았겠네. 꽤 많았고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니즈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21.2세기 요리사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요리에 약간 이런 커뮤니티 10년 동안 폐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되게 공감 가는 사람이 많고, 왜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눌려있을 필요가 없거든. 내가 못하는 거는, 그렇게 잘할 수 없는 거는 뭐 인정을 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또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한 거는, 물론 나도 내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되긴 하지만 뭔가 요리라는 분야, 뭐 힙합이라는 분야도 거기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뭐 영상이나 컨텐츠나 프로젝트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게 뭐 셰프가 됐든 아니면 셰프웨어를 만드는 사람이든 그렇게 조명을 받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그런 다양성을 인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거를 조금, 범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무조건 이게 정석적인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하는 분야를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럼 최근에 네의 어떤 기존은 그런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행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상황인 거네. 마치 다양성, 그리고 요리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은 그래도 뭐 그런 도시락 프로젝트나 그리고 채식 식당을 운영한 거나 이러면서 좀 사회에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거를 프로젝트로도, 오프라인 프로젝트로도 표현하지만 그걸 꾸준히 컨텐츠로 만들어 왔지. 근데 이제는 31년이라는 시점이 지났으니까 내가 무조건 너무 달려오기만 했거든,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던지고 수습하기 바빴어. 근데는 이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식당을 하면서 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정말 내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 내가 정말 미쳐서 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미칠 수 있는 제품도 개발하고 싶고 공간을 운영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많은 나도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최대한 많이 배우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올해 당장 네가 지금 좀 목표로 하는, 아까 내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딱 뭐 한 개 제일 지금 이루고 싶은 올해의 목표 이런 게 있을까? 올해 가장 큰 목표는, 내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연한 채식주의의 대중화 이러면서 어떤 식당이든 채식 메뉴 하나 있게끔 이런 거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목표가 조금 바뀌었잖아. 새로운 나만의 정미듬의 시그니처, 정미듬이 사랑하는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 조금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수단으로 사실 내가 그 매출로 잡아놓은 건 1억의 매출이었고, 그리고 그냥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좀 뭐 세밭이나 유키즈나 뭐 드로앤드류님 그린룸이나 이런 컨텐츠에 나가서 내가 이런 나의 도전들이
되게 센세이션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지금은 사실 여태까지 3월까지는 내가 작년에 했던 그런 채식 같은 그 주제로 계속 밀어붙여왔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정미듬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조금 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거.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워있던 것들을 놓고 정말 새로운 나의 시그니처 하나를 만드는 게 올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오, 깔끔하게 엄청 잘 나오네. 그리고 또 이제 네가 네 같은 뭐 분야는 다르지만 뭔가 어떻게 보면 정석적이지 않은 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막 요리계의 이다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모두가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내 혼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유튜브나 이런 게 있으면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블로그나 이런 거에만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쟤는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또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니만의 노하우, 버틸 수 있었던 노하우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일단은 나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그게 정답이라는 식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일하기 싫어서 뭐 예를 들면 육체적인 노동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구시대적인 마인드고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지니고 내가 뭐 그 요리의 기본인 칼질이나 실무 경력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런 분야도 있지만 당연히 기본은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런 분야도 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니까 사실 나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됐던 걸 하나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럴 때는 좀 주변에 사람들을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가 에라우스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나와 비슷한 영향력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면 그렇게 통상적으로 내가 좀 위로가 될 수가 있어. 왜냐면 굳이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많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만 엄청 힘이 되거든.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걸 증명한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본보기와 족적을 남겨놓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만드는 거잖아. 어떤 것도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길들도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최대한 그럴 때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친구들을 곁에 두고 함께 도전하고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바꾸는 느낌이네. 독려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과나 작은 성취들이 없으면 뭔가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나는 첫 번째 그 변화를 준 게 세계여행 그리고 컨텐츠를 만든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 같은 단계적으로 내가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 범규의 전환점은 공연이었듯이 그렇게 나도 뭐 책을 내고 이런 걸 증빙하듯이 그렇게 작은 증명,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까 범규도 그랬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고 부딪히고 진심을 다하다 보니까 그 진심이 닿아서 공연이 되고 책이 되고 여행이 되고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진정성, 내가 일주일 동안 인터뷰지를 써서 그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는 무언가. 나도 항상 그랬어. 내가 여행을 통해서 돈이 없을 때 나의 진심을 담아서 기획서를 진짜 며칠 동안 써가지고 보내서 고프로를 받고 배낭을 받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그 여행사 뭐 대표님들도 펀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전해져서 가는 거니까 일단은 내가 하는 걸 꾸준히 진심을 담아서 수동적이기 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능동적으로 내가 있다는 존재를 알려야 돼. 알리고 나랑 비슷한 범규 같은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도전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그거를 최소 5년 이상 지속을 한다면 아웃풋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나도 되게 동감하는 것 같다. 하고 또
네가 지금은 이렇게 어디 앞에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거 앞에서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 뭐 최소한 난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거든. 근데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되게 내성적이었다 했는데 그런 내성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유튜브 같은 거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내성적이라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니만의 어떤 노하우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팁을 한번 전수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약간 이렇게 발성이 좋다거나 미래님은 애초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뭐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득력 있는 그런 목소리 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경험인 것 같아. 일단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아. 많은 세상에 먼저 나간 선배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작게나마 내가 얘기를 해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게 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나만의 또 대화의 스킬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꼭 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걸 요리로 담아냈잖아.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끌어냈잖아. 그리고 모든 컨텐츠도 뭐 목소리를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AI로 목소리 넣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액션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게끔 해라. 그럼 내가 말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나도 던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당장 말할 자신이 없으면 나의 언어를 영상으로든지 요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나한테 말 걸고 싶게 만들어라. 그러다 보면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어느 순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크리에이터나 이런 거 하면서 10년 동안 겁나게 씨부려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당장에 잘할 생각보다는 뭔 그럼 느낌인지 알겠다. 나만의 언어를 찾고 많이 얘기해봐라. 그때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네. 뭐든 말이든 뭐든 해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 못다한 얘기 이런 것들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범규랑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랬잖아. 31. 너는 94년생에서 30. 30대. 우리가 30대 초반에 진짜 올해가 아니면 우리는 내년에 진짜 취업할 마음도 가지고 있다. 누군가 아래서 일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 우리 나름의 유연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 우리 걸 하고 싶긴 하지만 굳이 현실도 부정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라면 31 먹도록 한 번도 제대로 취업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나는 진짜 증명하고 싶어. 내가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명세나 매스컴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각자가 너무 잘 알잖아. 우리의 정말 진실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정말 불굴의 마음으로 내가 뭐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기보다는 되게 진짜 열심히 살았다. 아까 범규가 나한테 자극을 줬던 타이머를 20개를 맞춰놓고 그리고 그렇게 맨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하루에 진짜 그 12시간, 8시간, 주 69시간을 하면서라도 그랬던 게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라도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한 해가 되고 싶어서 매일매일 하고 싶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31살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라면 정말 여태까지는 운이 좋았고 어떤 순간에 잘 풀려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 1년, 2년은 내가 후회 없이 나를 갈아 넣어서 내가 사랑하는 일에 정말 미치는 그런 2023년, 2024년을 살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진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와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너가 그러니까 보부상이잖아. 보부상이니까 계속 뭘 꺼내서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가 있듯이 나도 원래 미식당이라는 네이밍 전에 나의 그 첫
닉네임이 청년 방랑식객이었거든. 진짜 내가 좀 비슷한 결인데. 그래서 원래 방랑식객의 계기는 그 임지호 셰프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산지에 약초를 깨서 바로 그 돌 위에다 요리하시고 이런 셰프님의 오마주를 받아서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의 그런 청년만의 에너지를 끼치겠다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방랑하면서 다녔던 나의 이야기거리를 많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인생의 끝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주 좋다. 이게 마지막에 네가 1, 2년 얘기했던 거랑 방금 얘기했던 거랑 되게 내랑 비슷한 것 같다. 맞아. 신기하네 진짜. 그렇지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얘기를 하자면 뭐 1시간도 넘고 2시간도 넘고 3시간도 지금 몇 분 얘기했냐? 45분이. 그리고 4시 뭐 우리 이미 이거 하기 전부터 4시간을 이야기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할 얘기가 더 많았거든. 근데 많이 참았지. 니도 아마 그랬을 거라 맞아. 믿는다. 나는 그래서 앞에 사실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엄청 길게 얘기할 수 있거든. 나도 힙합 보면서 시작하게 된 계기만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진 마음이고 마인드니까 그때 나중에 10년 후에 본다면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또 나중에 우리가 더 지금 엘하우스도 그렇고 우리 각자 하고 있는 거 잘해서 나중에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이 될 때 그때 또 한 번 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우리 뭐 그 스포 한번 할까? 그 등대 그래. 더 해봐. 이제 믿음이랑 등대를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등대 이제 이거 이 전까지 자르고 등대 가기로 했다는 걸 등대 가는 걸 붙이면 되겠다. 일단 뭐 등대 가서 뭐 정확히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L 하우스로 해서 그 라이트 하우스 이제 보이지 않는 배들 뭐 그런 것들을 뭐 조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등대부터 한번 가자 이렇게 됐어요. 저희 또 행동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일단 다음번에 만날 때는 등대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큼 무모한 상태에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는지 저희의 30년의 삶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미래의 30년의 삶에 대해서 그냥 뭐 등대 라이트하우스라고 해서 일단 등대부터 찾아가는 그런 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목소리가 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5시간째에서 진짜 쉽지 않다 진짜 목이. 그런 변화를 이 일지로 한가운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살짝 혼미하네요.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한 영상일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어쨌든 나는 니랑 내랑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언젠간 사람들이 다나카 우리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다나카 보듯이 이 사람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면서 여기로 놀러 오지 않을까. 이상 힙합 보부상이었습니다. 이상 미식당이었습니다.